전쟁 능력은 0이고 전투 능력도 고갈돼가는 상황이에요. 시험 발사 나갈 때마다 자기네도 떨린대요. 감각 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서울 불바다전과 같은 이 새끼 나가자마자 앉아 의자에. 뭘 팔아먹어도 어물, 불량품, 무기 밀매, 마약 밀매, 외국인 납치, 현대판 마피아 국가예요. 북한은 사상 무각처럼 무너져요. 예, 예로 사전일처럼 쌓여있는 러시아 군사들의 시체들과 하게 된 학과 상하차들과 펼치는 이 전쟁에서 피합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발발을 구는 요인, 이 모든 건 김일성 족속이 딱 있어요. 김정은에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정상국가로서 전쟁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고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는 국가 전략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 김정은은 빈주머니만 차고 앉아 있으니까 야심은 큰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수복보다도 북한 내의 자리 자체가 불안정한 거예요. 김정은이는 지금 자기가 살자고 자기가 위신을 세우자고 대한민국에다 대고 협박질하는데 오늘날의 김정은의 처지는 전쟁 능력은 0이고 전투 능력도 고갈돼 가는 상황이에요. 북한은 모든 게 유사품이에요. 나는 북한이 오늘날 핵실험 하겠는가 못하겠는가. 북한은 가용 가능할 핵무기를 만든 적도 없고 물론 끝없이 추구해요. 만들 능력도 없고 저 체제가 조락될 때까지 못 만들어요. 핵 프로젝트는 있죠. 그러면 북한에서 김일성 족속이 그 이후부터 핵 개발의 목적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핵은 유일한 협상수단, 유일한 협박수단이라고 딱 정리했어요. 김일성 족속이. 거기에 플러스 그 이후의 작태를 보면 유일한 칼치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미북 지네바 합의, 그걸 전해서 왔다 갔다 합의를 놓고 있을 때 김정일이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가 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했더니 저 콧대 큰 콧대 센 미국 놈들도 회담하자고 나오지 않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협박수단, 공갈수단, 그 다음에 협상수단이다 그 뜻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전략과 전술로 온갖 대결 책동을 산산이 짓부셔버리는 서울 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다. 북한은요 숫자만 있지 내용이 없어요. 무기 개발의 측면에서나 모든 데서. 아니 중거리 미사일 하나 가지고 1984년 10월 25일부터 2024년 초까지 시험 발사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30년이에요. 아직도 가용 가능한 양산을 못해요. 북한은. 모든 경제 운영 수준이라든가 기능 수준, 과학기술 수준이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인은 또 어디 있는가? 원료 자재의 해외 반입이 0에 가까워요. 북한에는 전략 자원이 없어요. 두 번째, 그 모든 무기 개발에 필요한 수단이 60년대 수준에 있어요. 현대 무기를 만들자면 현대적인 설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셋째는 뭔가? 모든 무기 개발 생산에 동원되는 그 불쌍한 인력에 대한 보상이 0에 가깝다는 거예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냄새만 피울 뿐이지. 오늘날까지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거기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느끼고 늘 그렇지만,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핵사찰을 받으라 이거예요. 만약에 가용 가능한 핵이 있다고 국제사회가 인정했으면 사찰 받으라는 말이 없어요. 날아가서 폭격해버리지.
아직까지 시험 발사하잖아요. 94년 12월 29일까지 국방과학원에서 근무했어요. 17년간 고전에 내 아버지 어머니가 국방과학원 출신이에요. 우리 집은 국방과학원의 견지에서 볼 때는 성골이에요. 그때 과학자들이 84년부터 다 이렇게 할 때 그 시험 발사 나갈 때마다 자기네도 떨린대요. 동쪽에다 쐈는데 베이징에 가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감각 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장소를 한번 보세요. 이젠 끌고도 못 나가요. 원래 미사일 발사는 동해지대로 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 함경 북도 쪽에 길주구 쪽에 화대라는 국방과학원 소속의 화대 시험 농장까지 만들어놨어요. 발사대가 거기 있거든요. 거기까지 끌고도 못 나가요. 최근에 북한이 무슨 미사일을 쏘든 뭐라고 나와요? 평양시 인근에서 쐈다고 딱 나와요. 그것도 순안 공항 인근. 왜 거기서 쏜 것 같아요? 그 일대에 미사일 종합 공장이 딱 있어요. 난 거기 출신이 돼서 알아요. 이젠 끌고 나갈 힘도 없다. 도로 상황을 봐도 그걸 싣고 나가는 어떤 윤전 기제를 봐도 어느 나라가 자기네 나라의 당, 군, 종, 국가관리기구의 중심이 다 있는 수도에서 전략무기 시험 발사를 해요. 그런 데는 없어요. 오히려 없으면 저 태평양의 무인도까지 끌고 나가서 시험 발사하지. 자기네 나라 자국의 수도 근방에서 시험 발사한 데는 동서고금의 저 애송이 김정은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끌고 나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동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남조선 해방, 소위 조국 통일에 대해서도 구분되게 세뇌를 해요. 조국 통일, 민족 공조, 평화 통일, 이거는 그 대외 남조선을 향한 수로예요. 국내를 향한, 북한 주민 사회를 향한 수로는 뭔가 우리 당의 평화의 기치를 높이는 수로, 동무들은 전쟁 준비를 더 빨리 다그치라는 수령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은 어떤 경우도 북한 주민들에게 평화 통일 노래 부른 적이 없어요. 북한이 어느 정치 학습장 교재에도 어느 교과서에도 평화 통일에 대한 정리된 게 없어요. 김일성 족속이 말한 게 다예요. 그거는 대한민국과의 어떤 그 정치적 액션에서 공개적인 평화쇼라고 보시면 돼요. 만반의 전투 준비를 해가지고 일개의 남조선을 무력 점령해야 된다.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게 2023년 12월 30일 발언이에요. 두 족대 국가로 서로 따로 살자 하는 놈이 왜 전술 핵무기 기하급수적 생산이요 뭐요 떠들어요? 하겠으면 입 다물고 있을 거지. 참 저놈 보면 불쌍하기까지 해요, 어떨 때는. 남과 북의 그 어떤 교류를 위해서 했던 철길, 도로, 이거를 폐쇄 조치하는 것으로서 자기네 강경한 의지를 대한민국에 보낸다는 거예요. 야, 철길 60m, 도로 60m를 파괴했어요. 얘는 공수부대가 있다는 거 모르는가 봐. 60m면요 5살 난 애도 1분 반 만에 떼가요. 그거하고 이놈이 까불어요. 대단한 조치를 한 것처럼.
북한의 군대들 다 알아요. 특히 올라갈수록. 내 같은 일개 기자도 꼴값 떨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아는데 저 김정은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없는 주머니 차고 쳐들어오지 말라는 마지막 최후의 항변이나 같아요. 대한민국을 향한 이놈이 큰 착오를 했어요. 대통령 대선 결과가 좌로 우로 갈라지더라도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좌우 정치의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선 메뉴에 딱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는가? 김정은이가 스스로 자처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 때문에. 나토가 달려들게 딱 돼 있어요. 모든 독재 국가는 일판을 제일 크게 벌려놓은 때부터 붕괴 일로에 들어가요. 히틀러도 그랬고 무소리니도 그랬고 구소련도 그랬고 동구권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이렇게 놓고 볼 때 김일성 족속 체제의 제일 분수령이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예요. 이때부터 내려갔어요. 근데 왜 빨리 안 무너지지? 북한이 너무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뭘 팔아먹어도 어물, 불량품. 그래서 저게 길게 오래 가는데 거기다 또 세습까지 했어요. 김일성 2세 김정일, 김일성 3세 김정은. 왕조 국가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언제 붕괴되겠는가? 나는 대한민국에 올 때도 그렇고 북한 붕괴론을 논할 때 10대 0으로 외부의 작용이 10을 놓고 북한 내부 작용에 의한 붕괴를 0으로 봤어요. 점점 프로수가 늘어나서 이제는 오늘날 국면에 들어선 5대5로 봐요. 이젠 그 5대5에서 이제 6대4로 보는 내 해안이 그래요. 김정은의 모든 액션에서 내가 최근에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하도 보다 나니까 그것도 보여야 돼요. 김일성, 김정일은 적어도 50대 되기 전에 60대 되기 전에는 어디 가서 함부로 앉지를 않았어요. 모든 간부들 데리고 다녔어도 끝까지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서서 연설했어요. 서서 말하고 이 새끼 나가자마자 앉아 의자에 숱한 간부들 씌워놓고 나가면 의자 뒤로 두고 따라다녀.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 본인은 무의식이지만은 이건 자신이 없다는 소리예요. 어떤 국가 지도자도 최대한 앉지를 않아요. 그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얘는 그 기준도 몰라요. 김일성이는요 70대까지도 함부로 앉지를 않았어요. 시정 서서 있었어요. 김정일이도 조그만 게 그저 머리 빡빡 들고 계속 서서 떠들. 이거 50도 안 됐어요. 가기만 하면 앉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건 육체적, 정신적 다 건강이 나쁘다는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저 애성이가 올라앉은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래서 나는 6대4로 이젠 봅니다. 북한 내부 작용에 의한 붕괴 요인 6, 외부 간단한 작용에 의한 북한 정리 요인 4 이렇게 봐요. 북한 영토 분할 통치할 땅이 어디 있어요? 북한 땅에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이 분할 통치할 땅이 어디 있어요? 그것부터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적어도 북한 정리 때 일본, 러시아, 중국은 손을 못 대요.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 어떤 뭐든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인위적으로 분단돼 피눈물 나고 뼈아픈 한반도의 분단사의 명분으로 봐도 중국, 러시아 남쪽을 만날 때 통일 지지합니다. 북쪽 만날 때 통일 지지합니다. 내용만 바꿀 뿐 계속 말합니다. 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 그래요. 그리고 한반도 분단은
이 세 나라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땅이 다시 넘겨져서 분단된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적어도 한반도 영토는 자유 대한민국 주도로 자유 대한민국을 모델로 해서 꼭 돼야 돼요. 그래야 중국도 살고 러시아도 살아요. 전략적 이해관계를 놓고 볼 때 만약에 자기네가 분할 통치하고 북한 지대에 개입하려고 한다면 저 러시아나 중국이 왜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건 왜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믿지 마세요. 역사가 그렇게 간단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남북의 체제 경쟁에서 승자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왕 통일할 거면 적어도 한반도 땅에서 승리한 체제고 국민의 삶 속에 그 정당성이 입증되고 전 세계 무대에서도 그 어떤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을 모델로 해야지. 북한은 뭐 있어요? 북한 리스트 딱 보세요. UN 대북제재 11개를 받고 있어요. 무기 밀매, 마약 밀매, 외국인 납치, 위패, 세상에 이런 범죄를 국가 정책으로 시행한 현대판 마피아 국가예요, 북한은. 이런 국가를 기준으로 하겠어요? 그 어떤 중간에 절충안은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북한 자유재건의 기준은 명백해요. 북한 제재, 김일성 적석 지제 붕괴 선언의 조건도 명백해요. 빼고 더하고 할 것도 없어요. 동족 국가라는 것, 휴전 상태에 있는 그 상황의 대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걸 모든 걸 다 고려해 볼 때 동족 국가 휴전 상태의 그 조건이나 명분에 대한 약발은 다 떨어졌어요. 왜? 그건 모두 북한이 핵보유국 타이틀을 올리지 않을 때 있거나 없거나 올렸으니까. 중장거리 미사일 보유국이라고 정식 명기하기 전에 다 가능한 일이에요. 이걸로 관계없이 국가 지도자가 그것을 법화하고 제정했다는 거는 이미 그 어떤 동족이니 무슨 어쩌니 이런 불량 국가는 없애버려야 하는데, 그럼 대한민국은 다 해봤어요. 1974년 7.4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80년대 말 90년대 초 남북 간 정부회담, 그 다음에 그것도 미덥질 않아서 육자 다자 육자회담도 어찌 보면 대북 문제예요. 육자회담을 3년밖에 안 했잖아요. 온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서 휴전 상태의 두 지역의 문제를 놓고 3년 몇 개월 동안 6개 나라가 들러붙어서 회담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햇볕 정책도 해봐, 포용 정책도 해봐, 무시 정책도 해봐, 대리 운전사 정책도 해봐. 운전자론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대한민국의 모든 노력은 충분한 데이터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네 한 발 쏘면 난 두 발 쏜다. 이런 당당한 각오로 임하면 저거 그저 사상 무각자로 무너져요.